이제 공부해야 돼. 자, 이제 두 번째 줄에 있었던 거 아까 여기 이제 연속 확률 변수였지. 근데 오늘 끝낼 수 있어요? 난 하는 데까지 할 거야.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조금 쉬워.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훨씬 쉽게 할 거야. 자, 이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이 확률 변수 x라는 게 딱딱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는 표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연속 확률 변수는 무조건 함수식을 세워야 돼. 함수식을 세워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아까는 도표를 만들면 되는 거였고 얘는 함수식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연속 함수의 함수식이 결국 뭐다? 확률 질량 함수야. 얘가 확률 질량 함수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는 이게 도표가 1, 뭐 2, 3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만 얘 같은 경우는 1, 2, 3, 1부터 3까지가 쭉 연속된 실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정말 함수를 해석하는 그런 기분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얘는 이제 또 함수지? 미쳤어.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아까 질량 함수 했잖아. 그지? 미립도 함수잖아. 미립도 함수. 그지? 내가 틀렸으면 네가 딱 잡아내줘야지. 차이가 아직 뭔지 뭐, 같이 그러고 있으면 네가 아직 인식을 네가 같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뭐야? 결국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은 함수식이고 우리가 그 함수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 함수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려낼 수 있냐면은 자, 함수식이고 함수? 그럼 이걸 우리 뭐야? 그래프.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난 그래프 성애자야. 난 정말 그래프만 모든 걸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풀면은 해석 못할 게 없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 자, 어떤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f x 이런 식으로 함수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 어떤 확률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어떤 수 a라는 숫자가 있고 내가 b라는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몸무게를 치보자. 뭐 제일 작은 애가 몸무게가 뭐 40kg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0kg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 중간에 어떤 값과 어떤 값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요 면적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야. 이 면적이 확률 P야. 면적이 확률 P가 되는 거야. 적분이에요. 적분이 나오지. 그렇지. 적분이 나오지. 그런데 여기서 나온 적분은 굉장히 단순한 적분이 나올 것이고 전체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적분이 필요 없는 1차 함수가 등장을 해. 1차 함수는 뭐야? 그냥 우리가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처럼 구해버리면 되거든. 자, 이 면적을 P가 되고 결국에는 얘가 확률이 되는 거야. P 어떻게?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고 B보다는 적을 확률이 되는 거야. 이건 결국 뭐야? 너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적분이 되는 거지. A에서 B까지 fx, d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 값을 구하면 됩니다. 요거야. 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게.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확률 밀도함수에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의역이야. 정의역은 우리 이 함수가 정의되는 구간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봐봐, 옆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2ax 플러스 a, x는 0과 2 사이라고 돼 있지.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은 이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x 값이 0과 2 사이에서만 정의가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보면은 이 어떤 함수인지 모르지만 한번 내가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를 2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이런 함수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요 밑에 있는 면적 얘가 뭐라고? 확률인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0에서부터 2까지 이걸 fx라고 친다면은 0에서부터 2까지 fx를 하면은 뭐가 되겠니?
0에서 2까지 적분을 하면 몇이 되겠니? 확률이라고 그랬어. 확률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에서 2까지야. 그럼 여기 전체 넓이는? 그렇지. 얘가 1인 거야.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거의 핵심은 요거야. 자, 정의역이 딱 주어지면은 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이 함수의 이 면적은 뭐가 되냐면은 1이 돼야 돼. 그 1이 되게끔 하는 값을 여기서 A에서 찾으라는 거야, 1번 문제는. 이게 첫 번째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 내가 정의역에 해당하는 이 모든 구간의 값을 적분했을 때는 얘 값이 1이 나온다는 게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야. 정의역을 내가 A에서부터 B라고까지 하면은 A에서 B까지 fx dx 하면 얘가 1이 나온다는 게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이야. 그리고 계속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요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수식을 찾아내고 그림을 찾아내야 돼. 요게 하나같이 대전제야. 이거 끝이야. 이것만 하면 돼. 보면은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 면적을 구하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구하주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자, A1 확률 어떻게 구합니까? 야, 몸무게가 이렇게 몸무게라고 하면 계속 이상하지만 몸무게가 있어. 몸무게가 60kg일 확률 어떤 이렇게 집단에서 내가 이게 자료를 다 했는데 60kg일 확률 어떻게 될까? 자, 0이야. 0이에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몸무게라는 어떤 그 특징적인 것을 이게 특정될 수 있는 수치를 너희한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60kg인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정확히 60kg인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60kg인 애가 한 명이 있다는 치더라도 이 상황에서의 확률은 0이라고 봐야 돼. 이 연속 밀도 함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 적어도 무조건 구간이 나오지 않는 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구간이 나오지 않는 한은 무조건 그 함수 값은 0이야. 왜냐하면 면적이기 때문에. 이건 선이기 때문에 면적을 가지지 않잖아. 하나의 값은. 그치? 하나의 값이라는 면적이라서 확률값이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주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항상. 범위가 정의역인 거예요? 아니지. 정의역은 여기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쪽에 있는 어떤 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만큼. 그럼 얘가 정의역을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 내가 정의되는 거, 그러니까 이 연속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되는 이 구간을 0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도 여기 전체는 당연히 1이 돼야 돼, 면적이.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중에 일부의 어떤 값일 거 아니야. 그 일부의 어떤 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범위로 나타내가지고 그 면적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은 표현 방식에 따라서 애들이 헷갈려 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지금 얘가. 근데 얘는 이렇게 해도 다르지 않아. 똑같은 표현이야. 왜요? 범위여서요? 범위이기 때문에. 야, x보다 큰 거고 비슷하면 x 하나 포함하지 않나? 내가 모르겠어. 요 하나는 값이 0이라니까 선 하나는 포함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우리가 교과서에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죠? 봐봐. 다 이렇게 나와 사실은. 근데 얘를 문제를 이렇게 줘버리잖아? 그럼 애들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상관없어. 그냥 그러면 돼. 둘 중에 하나만 갖다가 있어도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돼 있건 아니면 이렇게 돼 있건 똑같은 얘기야.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만약에 정의역이 있으면 정의역에 갖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의역에? 상관없어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정의역에 갖다가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야.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확률 변수야. 확률 밀도 함수야. 그러니까 그럼 이거에서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할 수 있어. 근데 자, 넘어가면서 한번 보자.
자, 이렇게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기 마플 개념 이렇게 3번 봐봐. 293페이지. 자, 얘가 함수식으로 딱 주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쉬워. 왜냐하면 보통 1차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1차 함수 우리가 3씩 그어놓고 그냥 거기다 1 되게끔 하나 딱 구해버리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경우야. 이럴 때 우리 값을 구해야. 이거는 이제 완전히 100% 논리적인 값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자, 나 이 문제를 한번 풀어줄게. 자, 지금 이 문제 한번 내가 풀어줄 테니까 봐봐. 마플 개념이 지금 3번이야. 자, 구간 0에서부터 8까지야. 그럼 뭐야? 얘가 정역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함수가 있는데 0에서부터 8까지. 그러면은 정분해가지고 0에서부터 8까지 적분하면 몇이 되겠어? 이 어떤 함수를 적분을 했는데 0에서 8까지 적분하면 몇이 되겠어? 이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1 그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가 보면은, 자, 4 플러스 x랑 4 마이너스 x의 값이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뜻이지? 4를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뜻이겠지? 그럼 여기 4를 기준으로 이 함수는 양쪽이 대칭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넓이는 몇이겠니? 0.5. 여기도 0.5. 왜냐면 똑같으니까. 자, 봅시다. P 2에서 4까지. 자, 2에서 4까지 요거랑 P의 X에서 X 0에서 2까지 곱하기 X 0에서 2까지, 자, 요거 곱하기 3이 요거라는 거야. 자, 요 면적 곱하기 3 하면은 이 면적이랑 같아진다는 거야. 그럼 봐봐. 확률은 뭐야? 얘가 0.5인데 얘가 1이고 얘가 3이잖아. 그렇지? 맞아? 틀려? 그럼 얘를 숫자로 보면 얘가 1대 3인 거잖아. 그치? 그럼 0.5가 1대 3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응? 알겠지? 일단 이제 이렇게 넘어가보자. 자, 3에서 4까지는 16분의 3이야.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6분의 3이야. 자, 하나하나 지금부터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자. 봐봐. 자, 0에서부터, 자, P, 일단 별로 이렇게 계산 안 하는데 한번 논리적으로 하나씩 해보자고. P 0에서부터 4까지가 2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 봐봐. 여기가 1대 3인 거잖아. 자, 0에서 2까지 대 2에서 4까지의 넓이비가 몇이야? 1대 3이야. 그치? 얘가 3배 많은 거지? 그런데 봐봐.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4까지가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2분의 1을 3대 1로 비례 배분해야겠지. 그럼 얘만 4분의 1이야. 4분의 3이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4분의 1 곱하면 몇이야? 그치? 얘는 그래서 8분의 1이 될 거야. 얘 같은 경우는 8분의 3이 될 거야. 근데 그 중에 얘가 몇이야? 16분의 3이래. 그럼 16분의 6 중에 얘가 16분의 3이지. 그치? 그럼 얘도 몇이야? 1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맞니? 그럴 때 5, 6을 구하여라. 5, 6. 그치? 4, 5, 6. 요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이것은 여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그럼 16분의 3이지.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이거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딱딱딱 따져가면서 면적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알겠니? 요거야. 요겁니다. 이 끝이야. 3 뭐야? 16분의 3 맞지?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함수식에 대한 어떤 그 규칙성을 여기다 주게 돼 있어. 그 규칙성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면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돼. 어렵지 않게. 자, 저기 295페이지 적분이잖아. 적분. 일단 기본적으로 있잖아. 확률과 통계에서는 적분 개념은 안 나오는 게 맞아. 왜 그러냐면은 수학 2에서 되는 거잖아. 우리 적분은. 그런데 일단은
알면은 나쁠 건 없지. 근데 어차피 너가 지금 수학 2를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적분에 관련된 문제를 낼 수도 있어.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알기는 알아둡시다. 뭐다고? 그냥 이게 적분한 값이 확률이다. 그리고 정의역 전체를 적분하면 1이 된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런데 이게 사실 골치 아픈 문제 296페이지야. 사실은 이거 갖고는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어려워요. 안 돼.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그냥 대수학적으로 수식처럼 탁탁탁 나왔다 떨어지질 않거든. 그게 뭐냐면 이거야. 평균이 어떻게 나왔니? 적분으로 나왔지. 분산이 어떻게 나왔니? 적분으로 나왔지. 표준 편차야 당연히 분산에다가 양의 적분이니까 그냥 쓰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학교 가서 합시다.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 지금 내가 각 학교에서 나온 그 확률과통계 기말고사 시험지를 보면은 이것을 써야지 되는 것이 나오는 학교들이 가끔씩 존재하거든.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학교에서 분명히 가르쳐 준 걸 거야. 학교에서 야 이걸 이렇게 하면 나와, 이걸 저렇게 하면 나와,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마 나오는 걸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것 때문에 이걸 지금부터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소리야. 알았지? 자, 다음 점. 그래서 지금 일단 평균이나 확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규분포란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 뭘로 되어지냐 하면은 이 정규분포라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정규분포가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자, 일단은 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가 저 fx인 경우래. 저거 한번 봐봐. 외울 수 있는 공식이니? 못 외워. 못 외워. 외울 필요 없어요. 이 공식을 알 필요는 전혀 없음이야. 이 공식을 알 필요는 전혀 없음. 얘를 어떻게 아까 우리 이항분포 할 때 자 b, n, p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확률 정규분포에서는 n, m,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요 차이만 있을 뿐이야. 자, 지금부터 요 얘기를 할 거야. 오늘 할 얘기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 내가 보기엔. 자, 정규분포. 어떤 함수에 자, 정규분포는 항상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평균과 표준편차가 나와. 왜 평균과 분산이 안 나옵니까? 표편의 제곱이 나와. 근데 항상 표준편차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항상 표준편차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해. 자, 이 평균과 표준편차가 구해진 상태야. 걔를 여기 공식 봐봐. 루트 2파이분의 한번 써볼까? 루트 2파이분의 1 여기가 여기 밑에 있냐? 이거 있지 맞지? 시그마가 있지? 시그마분의 2의 마이너스 다 못 외워 이거 2의 2 시그마 제곱분의 x 제곱 2 시그마 제곱분의 x m 제곱 요 공식이야. 나도 못 외워 이거 하고 외우죠? 시그마가 표준 편차 m이 평균 지금 평균 2는 너가 알고 있는 자연로 아직 안 배웠나?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다 이거. 2는 익스포넨셜이라고 해가지고 자연로그의 밑. 그런 게 있어. 그래 있어. 그리고 x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고 m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인 거지. 얘를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어떤 곡선이 나오냐면은 어떤 값이든지 간에 이런 곡선이 나오게 돼 있어. 이런 아름다운 곡선. 아름답지 않을 수 있지만 자, 여기가 몇이냐면은 항상 m이야. 가장 m이고 이 높이는 시그마에 따라서 달라져. 저기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 높이가 달라져. 이런 함수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 자, 이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함수, 이 확률 여기가 또 함수식이잖아.
얘를 뭐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규 분포라고 불러. 정규 분포. 얘를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 실제로 표현은 자 n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줘. 표준 편차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숫자가 만약 나왔다라고 하면 걔는 분산값이 나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곱해줘야 되는 게 편할 거야. 왜냐면은 이렇게 둬야지 우리가 지금부터는 생각하기가 굉장히 편리해. 맞지? 이렇게 나타난다. 자, 어디서 이런 식의 나왔을 때는 어떤 그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이걸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낼 수 있다. 딱 요것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얘도 마찬가지. 이 곡선도 저 확률 밀도 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볼게. 자,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하면은 당연히 얘도 1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대칭인 함수야. f l-x f m 플러스 x인 완전히 대칭인 함수야. 당연히 이 m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바깥의 면적과 이쪽 면적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여긴 0.5, 여기도 0.5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뭐 이거 이를테면 이런 것들 이제 몸무게 평균값이 이렇게 되겠지. 이제 여기다 놓으면은 왜냐면은 아주 많은 애들이 있겠지. 아주 뚱뚱한 애들이 있겠지.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 되게 많이 있겠지.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 요 정도 몸무게에서 요 정도 몸무게 되는 애들의 비율을 구하려면, 비율 내지는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 면적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앞에서 배웠던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야.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자, 요렇게 일단 알고 있어야되고, 자,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지금 다 한 거야, 이게.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자료에 해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이거 잘 기억을 해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도 요거 되게 많이 했어. 한 곳으로 몰려있는 걸, 시험을 얘네들이 잘 본 거냐, 얘네들이 잘 못 본 거냐, 얘네들이 고르냐, 뭐 분산되어 있냐, 야, 이거 갑자기 그 얘기 안 해준다. 지금 얘기해줄게. 자, 봐봐. 여기가 뭐, 자, M1이라고 하고, 여기를 M2라고 한번 해볼게. 자, 요것을 기준으로 하는 요런 아주 완만한 그런 정규 분포 곡선이 하나 있고, 자,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평균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런 곡선이 되겠지? 그지? 그런데 얘랑 평균은 같은데 얘보다 좀 높이 솟구쳐 있는 애, 이런 애들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 이 지금 세 가지 그래프를 내가 그려줬는데 이 세 가지 그래프를 보고 지금부터 자료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얘랑 얘를 지금 내가 맨 밑에 있는 요것을 내가 1번이라고 칠게. 1번 자료. 얘를 내가 2번 자료라고 하고 얘를 내가 3번 자료라고 한번 해보자고. 이 높이는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랬지? 약간 이 높이라는 것이 시그마 표준 편차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자, 표준 편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거야. 자, 보자. 표준 편차는 어디니? 여기에 있지. 분모에 있지. 분모에 있으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숫자가 작아져. 자, 봐봐. 표준 편차는 뭐냐면 산포도야. 분산되어 있는 정도라고.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뭐야? 자료가 엄청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엄청. 이쪽에 있을 확률도 많아지는 거야, 점점.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밑으로 쭉 퍼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봐봐. 얘 같은 경우는 뭐야?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위로 쭉 올라와 있지. 그러니까 자료의 집중도가 이 2번이 1번에 비해서 훨씬 더 되어 있다는 거야. 한 중점을 보니까 이 M1이라는 중점에 정확히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어렵지 않아? 그런 다음에 M과 M2는 자, 얘랑 얘는 표준 편차는 완전히 동일한데 표준 편차는 동일한데 평균만 이만큼 가 있는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야.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해석할 때는 이런 2번 같은 색깔, 이런 색깔의, 노란 색깔의 이런 그래프가 잘 안 나와. 그래프만 갖고 해석을 할 땐 얘네 둘 갖고 해석을 해야 돼. 왜냐면 그래프, 얘가 달라지면 있잖아. 이 수치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져. 그래가지고 절대로 이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에서는 얘랑 얘를 갖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얘가 요거 뭐 m과 m2가 다르게끔 나오겠지. 그지? 요런 것이 나오고,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은 숫자가 어떻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쭉 올라갈 거다. 이게 숫자가 작아져 얘가 올라가는 거야. 표준 편차가 작아질수록 얘가 올라가는 거야. 헷갈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가끔씩 애들 조금, 선생님들이 헷갈리게 문제 낼 때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자, 여기, 봐봐. 여기 분명히 크로스된 지점이 있지. 얘가, 여기가 높아지려는데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적분값은 항상 1이라서 같아야 되잖아. 얘나 이건 마찬가지야. 그치? 그런데 얘가 이렇게 크로스되는 부분이 없이 그냥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 경우도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건 틀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겠지? 크로스가 분명히 일어나야 돼, 어디선가. 왜냐면은 얘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는 면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면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머지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크로스하는 지점이 생겨야지만 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문제에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틀린 애들이 있어. 문제를 줬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도 봤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있어. 자, 요런 곡선이 하나 있었고 요런 곡선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애들은 그냥 이게 위에 있네 해가지고 생각 없이 이걸 체크해버리면은 요게 맞은 건데 이게 틀린 게 돼버리지. 그치? 크로스 하는 것까지도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은 요거야. 근데 요거 있잖아.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것은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 요즘에는 너무 다양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요거야. 요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내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는 정규 분포까지 했는데 이제 정규 분포로 다들 이제 만족을 못해요. 이 정규 분포로 만족을 못해서 이것을 어떤 작업을 하냐면, 자, 정규 분포가 생겼어. 자, 이 얘는 아마 노미널일 거야, 내가 알기로. 얘를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로 바꿔버렸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버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얘는 보면은 결국에는 두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 이거야. 이를테면 이런 거지. 자, 우리가 하나의 곡선이 이렇게 가 있고 모양이 똑같으면 해석이 쉽지. 근데 모양이 다르면서 얘도 이 뭐지? 평균까지 틀려. 그럼 얘랑은 단순 비교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이를테면 보면은 나라별 뭐 국가 소득 같은 것들 보면은 얘 나라는 소득 수준이 일단 평균 소득 수준이 낮아. 그런데다가 고루 좀 분포되어 있는 나라야. 공산주의 같은 데겠지. 이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건 아니야, 나의.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좀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들은 한 사람 이 평균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그럼 얘네 나라에서 상위 3%에서 사는 사람, 얘네 나라에서 상위 3%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자체를. 그래가지고 얘를 전부 다 표준 정규 분포로 다 모아놔 보자 해가지고 한 게 표준 정규 분포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버리자. 자,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자, 노미널이 되는데 평균이 0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는 1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야. 자,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네들을 이제 드디어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둘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진다는 거야. 무슨 얘기죠? 얘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지면서 예를 들면 얘 접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애를 지금 다 표준 정규 분포로 했으니까 얘 제로잖아. 결국에 어떤 모양으로 다 바꾼 거냐면은 자 이렇게 바꾼 거야. 이렇게 똑같이 바꾸는 거야. 똑같은 모양으로 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특이점이 생기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있잖아. 다 계산을 해놨어. 누군가가. 자 그래서 맨 뒤에 한번 볼까 교재?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나타나. 맨 마지막 장에 있어. 그렇지? 이걸 미리 다 계산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표준화를 해놓은 이것을 이제 나중에 표준화라고 하는데 이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확률 같은 거 계산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야. 그것을 알게 된 거지. 결국에는 지금 자 정규분포라는 거 이런 거 있어. 정규분포가 돼 있고 얘를 결국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어주는 거. 여기까지가 정규분포의 끝이야. 자 실제로 여기까지가 문제는 끝이야. 결국 요것을 활용하는 게 이항분포도 요걸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도 다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요거야 최종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이렇게 정규분포가 되어 있는 어떤 식을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해. 표준화. 자, 이 표준화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자, 봅시다. 안 나와 있나? 여기 나왔네. 자, 303페이지. 자, 지금부터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할 건데, 자, 정규 분포 얘를 이렇게 만들 거야, 지금부터. 지금 조금 복잡한데, 그냥 이 수식으로 보면 되게 복잡해. 근데 이것을 실제로 그냥 계산하다 보면, 아이씨, 뭐 간단하네, 이렇게 될 거야, 진짜로. 자, 일단은 Z라는 걸 알아야 돼. Z는 시그마분의 편차야. X-L이야.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확률 변수는 우리 얘가, A의 지금 확률 변수 현재 이거야. 자, 노미널, 시그마 제곱은 확률 변수 X야. 현수 변수가 X인데, 얘를 지금부터 이 표준화를 하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이렇게 바꾸면은 확률 변수가 Z로 바뀌는데 내가 X가 Z로 바꾸는 방식은 요걸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시그마, 여기 있는 M을 내 원래 X에서 빼주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Z가 돼.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을 한번 내가 계산해 볼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이 있는데 얘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확률 변수를 내가 구해보자. 이거 확률이잖아. 어떤 확률 변수가 A와 B 사이에 있는 그 면적을 구해보고 싶다 이 얘기라고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확률 변수인데 A는 뭐야? 자, 시그마분의 이거 Z로 바꿔야 된다고 했지? 시그마분의 X 지금 X가 아니라 A 마이너스 M Z로 바꿔주시고요. 시그마분의 B-M 이렇게 하면은 얘 숫자랑 얘 숫자가 어떤 숫자로 나올 거 아니야. 그것을 우리 정규분포표에서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숫자를 따라가지고 가가지고 적으면 되는 거야. 그냥 구하면 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그치? 이것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니까 한번 해볼게. 일단은 이 표준 정규분포 자체도 아직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문제를 한번 보고 가자. 일단 문제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하는 게 낫겠죠. 자, 정규분포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 아니, 요건 할 필요 없어. 요건 하지 마. 요거까지 괜히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양옆이 똑같지.
여기랑 여기가 완전히 대칭이야.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 값 여기 뭐 길이가 같게끔 하면은 당연히 여기랑 여기 값이 같을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이 뭐 시그마일 때, 2시그마일 때, 3시그마일 때 이렇게 옛날에 혹시 6시그마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 옛날에 경영학에서 불량률을 6시그마로 줄여라 하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4, 시그마 5, 시그마 6, 시그마 여기까지 낮추겠다고 불량률을 뭐 이런 것들이 제조업에서 옛날에 했던 뭐 6시그마 운동 그런 게 있었거든. 그랬을 때 시작되게 뭔지 잘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요거는 너가 굳이 알 필요 없고 자 요거는 이제 봅시다. 306페이지하고 7페이지 확률 변수를 표준화하는 이유. 자 1번 확률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2번 다른 집단의 같은 성격의 확률 변수를 비교할 수 있다. 3번 정규 분포를 이용한 최저 점수를 구할 수 있다. 요거 대개는 다 암기. 자 여기 있는 거 아래 있는 것들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야. 요 제목들을 다 외우란 말이야. 많은 학교에서 표준 정규 분포 서술형 문제로 표준 정규 분포 해석하는 문제를 딱 놔준 다음에 표준화하는 이유를 쓰시고 이렇게 했던 학교가 꽤나 많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야. 확률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확률 변수,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집단의 같은 성격의 확률 변수를 비교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 제일 중요한 이야. 표준화를 하면 있잖아. 아까처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른데 그 상황에서도 상위 3%의 부자는 얼마를 재산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2번 얘기하는 거다. 요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308번에서 1번은 정규분포표 곡선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특징을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 좀 그냥 풀어보면 되고 자, 마플 개념 익힘 내가 뭐 2번 말고 3번을 가지고 내가 한번 풀어볼게. 자, 이제 요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적용이 되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 한 대의 무게는 자 평균이 153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야. 그러면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몇이야? 153이고 표준 편차가 몇이라고? 2g. 자, 2제곱 이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중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휴대전의 무게가 자 무게가 봐봐 어떤 확률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얘가 151 이상 154 이하 151 이상이고 154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요거야 지금. 됐지? 자 이거 이대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해 표준화를 할 거야. 그러면 얘 어떻게 돼? 확률이 자 시그마 분의 2분의 원래 거에다가 빼기 평균 요거지. 그치? 아까 했던 거야. 뭔 소리인지 알 거지? 자 요렇게 x가 뭘로? z로 바뀌어. 얘는 또 마찬가지 시그마 분의 154 빼기 15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원래 값에서 평균을 빼주라고. 원래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치? 그걸 시그마로 나눠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그러면 얘는 봐봐. P 151에서 153 빼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몇이야? 2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것에서 얘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더 이상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얘가 마이너스 1과 여기 0.5 요 사이의 확률로 바뀌어버린 거야. 여기서는 우리가 봐봐. 얘는 뭐 154니까 실제로 그래프가 쭉 되고 여기 한 153이고 뭐 알 수 없는 이런 그래프 중에 내가 구하고자 했던 건 151에서부터 154까지 요 정도의
어떤 것을 구하려고 했는데 얘는 알 수가 없다고. 저거 언제 접근할 거야?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를 딱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간단한 1에서부터 0.5 사이에 이걸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옆에 지금 자료가 나와 있잖아. Z가 0.5일 때 여기서부터 Z까지가 1915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야? 이쪽으로만 나와 있어요. 한쪽으로만 나와 있어요. 어차피 양쪽이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몇이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0.1915인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0.191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옆에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실제로 0에서 1까지랑 똑같잖아. 1까지니까 0.3413이 되겠지. 0.3413. 그치? 따라서 얘는 0.3413 더하기 0.1915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5328이래. 0.5328이래. 이렇게. 알겠니? 자, 요거야, 요거. 자, 지금 초반에는 있잖아. 요거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손으로 써가면서 해야 돼, 실제로. 그대로. 이게 지금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아마 제일 중요한 거고, 가장 많은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거야. 자, 밑에 봐봐. 표준정규 표 나오고 구해라. 다 옆에 계속 봐봐.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인원수 구해라. 다 계속 정규분포표 나와. 그래서 정규분포의 대칙성을 이용해가지고 뭘 구해라. 계속 그래프 가서 해라. 그래프 가지고 해석해라. 이거 구해라, 저거 구해라. 다 요걸로 풀어야 돼. 알겠니? 야, 씨. 힘들다.